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국제학교와 주거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참고로 한국에서 영어나 이런 공부를 크게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도 그 기준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를 또다시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학교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와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비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은 곳으로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국제학교의 목표는 사실 영어 공부를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국제학교의 특정 교육과정을 배우는 곳인데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는 수업을 거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처럼 영어가 충분히 능숙하지 않다면 학교 선정에는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바로 입학 가능하면서 학비는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학교와 새로운 나라의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도록 시간도 벌어주고 부모님은 부담스러운 학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과외나 어떤 학원 수업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내보면서 또 여러가지 상황을 현장에서 조사도 하시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조건을 그 현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보충 수업 EAL이라고 하는데요. 이 EAL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AL 수업은 최대한 정규 수업에 방해받지 않는 학교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부족할 경우에 학교에 어떤 영어 보충 수업, 즉 EAL 수업이 있는지 문의를 하실 텐데요. EAL은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의 약자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인데요. 국제학교에서는 보통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받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때 EAL 수업이 있는지 문의만 하지 마시고 이 EAL 수업이 정규 수업 시간 중에 특정 과목을 듣지 않고 EAL 수업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수업 시간 중에 과목을 대체해서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과목을 대체로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방과 후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특정 과목 대신에 배운다면 당연히 영어, 수학 등 중요 과목을 빼서 EL 수업을 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또 EL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아이가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게 선생님의 판단인 것인지, 시험을 쳐서 성적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모님의 요청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EL 수업을 또 어떤 기준으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그 EL 수업을 끝나는 게 선생님의 인터뷰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 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국적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너무 없으면 아이가 학교 적응이 좀 힘들고, 말레이 차이니즈 학생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중국어로 이야기한다든지 쉬는 시간에 중국어로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영어 공부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국 학생이 또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한국어로 욕을 한다든지 다른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구성을 문의하실 때에는 말레이시아 학생, 차이니즈 말레이 학생을 구분을 해서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많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거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첫 해의 주거는 예산보다 부담스럽더라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 오시기 전에 부모님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이곳에 오실 것 같은데, 아이들은 사실 그 막연한 기대, 실제로 해외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막연한 기대를 하고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는 물론 아이의 교육 혹은 장래를 위해서 이곳 말레이시아까지 오는 거지만,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완전 낯선 학교 생활 혹은 생소한 언어, 그리고 또 새롭게 사귀어야 되는 친구들로 초기 스트레스가 비교적 큰 편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해에는 오히려 학교보다 주거 환경을 더 중시하면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거비 예산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첫 해에는 관광을 왔다 생각하고 좀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언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풀 수 있도록 주거 퍼실리티가 우수한 곳을 선택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첫 해에 퍼실리티가 좋은 콘도가 아무래도 주택보다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학교와 주거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만약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